한국과 일본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로드FC 소속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1996년생 제주도 팀 더킹 소속으로 원FC에 이어 아시아 넘버2 격투단체인 라이진에서 올해 2번이나 승리를 거두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격투기 선수, 바로 양지용입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의 양지용 선수가 돌연 작정하고 로드FC 대표인 정문홍 회장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 며칠 전 발생했는데요. 로드FC 062 대회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에 어두컴컴한 기자 단석에 기자가 아닌 로드FC 현역 파이터가 질문을 던져서 정문홍 회장을 당황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드FC 벤터급 파이터 양지용입니다. 정문홍 회장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번 벤터급 타이틀전을 갖는 선수들은 2년간 경기에 출전을 안 했는데 본인은 올해만 3경기를 출전하여 모두 피니시를 시켰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챔피언전에서 자신이 배제되어 너무 분하다. 이에 대한 정문홍 대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레시아가 좁았던 걸 인정한다. 그런데 장익찬 문재훈의 타이틀전은 원래 잡혀 있었고 문재훈의 부상으로 무산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로 시합이 없던 시기에 타이틀전이 무산되었고 장익찬 선수도 힘들어했다. 양지용은 두 선수의 타이틀전 당시 신인이었다. 그런데 올해 양지용 선수가 급부상이 되어서 내가 신경을 못 쓴 것 같다. 내년에 꼭 보상하겠다. 전 UFC 파이터 손진수 선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MMA는 스포츠가 아니라 스포테이먼트다. 양지용 선수가 현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국내 팬들에게는 문재훈, 장익환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매치메이커의 당연한 선택이었다. 손진수 선수의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양지용 선수는 로드FC에서 4경기를 뛰었고 4전 전승의 전적을 갖고 있으며 올해 일본 단체인 라이진에서 2경기를 뛰었고 역시 전승했습니다. 참고로 로드FC와 라이진은 2019년부터 정식으로 선수 교류 협약을 맺어서 상대 단체의 시합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양지용 선수는 로드FC와 라이진을 통틀어 총 전적 6전 전승에 올해 2022년에만 라이진 2경기를 포함하여 3경기를 치렀죠. 이걸 보면 양지용의 불만은 이해가 갑니다. 2021년, 2022년에도 꾸준히 경기를 뛰었지만 이번 타이틀전을 치른 문재훈과 장익환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시합을 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진수 선수의 말대로 스포테이너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양지용 카드보다는 문재훈 대 장익환의 시합이 무게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재훈, 장익환은 로드FC 공무원 파이터라고 할 정도로 10여 년간 출근 도장을 꾸준히 찍어왔기 때문에 정당성도 있고 경기도 워낙 명승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도 성공적인 카드였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떠오르는 루키의 작은 반란 정도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역시 로드FC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로드FC를 자주 보는 팬들이라도 양지용이라는 선수가 6전 전승이라는 것, 라이진에 진출했다는 것, 라이진에서 꺾은 상대들이 35전에서 41전씩이나 되는 베테랑 파이터들이었다는 것 알고 있던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솔직히 기자회견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내년에나 이런 사실들이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로드FC를 챙겨보는 팬이 아니라면 양지용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매치시키는 것 자체도 힘든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반면 양지용 선수는 일본에서 오히려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일본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바로 라이진의 첫 대진 상대가 일본의 격투기 슈퍼스타 아사쿠라 카이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이 선수는 특이하게 형제가 모두 격투기 선수이면서 또한 유튜버입니다. 카이는 구독자 120만 명, 친형인 미쿠르는 구독자 300만 명으로 당연히 이들과 싸우는 양지용 선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일본 격투기 선수들 속에 양지용 선수를 던져 넣으면 단연 눈에 띄는 영화배우 같은 굵은 선의 준수한 마스크도 한몫했고 무엇보다 아직 라이진 무대에서 이전밖에 뛰지 않았지만 특유의 예의 바른과 무대 매너로 일본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라이진 데뷔 무대의 상대였던 아사쿠라 카이가 부상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되고 대회 자체가 무산되려는 위기에 대타로 급하게 나온 선수가 급하게 감량 후 개체량이 나타나자 양지용 선수는 이에 대해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리스펙을 표했는데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200만 회가 넘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시 댓글을 보면 이 경기에서 양지용 선수는 리얼 네이키드 초크로 상대를 실신시키며 승리를 챙겼는데요. 실신 이후에 상대 선수가 깨어나지 못하자 양지용 선수는 직접 두 발 뻗고 나서서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일본 팬들은 또다시 이런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양지용의 개인 SNS를 보면 일본 여자 팬들로부터 선물 꾸러미를 받은 사진들이 종종 올라오는데 정말 개 부럽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의 모습도 한국에서와 전혀 다른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양지용 선수의 인터뷰 영상이나 각종 경기 영상들이 한국에서 올라온 것 보다 일본 측에서 올라온 것들이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은 것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로드FC에서 라이진에 파견 보낸 선수가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김수철 선수입니다. 로드FC의 공식 채널이나 정문홍 대표의 채널에 김수철 선수의 라이진 진출 영상이 수십 개 올라올 동안 양지용 선수의 라이진 관련 영상은
단 한 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양지용 선수는 현재도 로드 FC 소속이고 그저 라이진의 파견 직원 개념으로 출장 나간 격인데 마치 본사에서는 큰 존재감 없는 일개 직원으로 지내다가 파견 나간 곳의 다른 회사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실력을 인정해주고 진가를 알아주는 형국인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양지용 선수의 인터뷰나 무대 위의 얼굴 표정만 봐도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라이진의 선수로 활약할 때 표정이 아주 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보면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6연승을 내달리고 있고 잘생겼고 어리고 일본 현지에 인기도 많은 그러한 선수를 이렇게밖에 활용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꼭 누군가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폭로를 해야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이런 실력 있고 스타성 있는 선수가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대회사의 프로모션도 적절히 이루어져서 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국내 격투기 무대가 됐으면 합니다.